파블로프의 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옛날에 파블로프라는 아저씨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한테 밥을 주기 전에 항상 종소리를 들려줬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밥을 안 줘도 개가 지 혼자 난리를 칩니다. 종소리만 들렸다 하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제가 왜 뜬금없이 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에 이거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소비자. 아마 개 비유를 해가지고 불쾌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동물이 아닙니다. 개랑 비교해도 월등하다고 보기 힘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 헬조선을 만든 헬 시민이고 파블로프의 소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뭐가 한국 소비자들을 개처럼 만드냐? 그건 바로 세일이에요. 뭐 박앤세일, 정기세일, 특급 이벤트 이딴 것들이 한국 소비자를 개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파블로프의 개가 어땠죠? 밥을 안 줘도 그냥 종소리만 들려줘도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한국 소비자들도 세일을 안 해도 세일 소리만 듣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세일을 안 한다. 정확히는 한국에는 세일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세일이라는 걸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운송비, 재고 관리비, 그리고 기업 경쟁. 한국은 있죠. 요 세 가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단 운송비 먼저 보자고요. 운송비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재료나 제품을 갖다가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다? 땅덩어리 자체가 코딱지다. 영토 자체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재료나 제품의 운송 길이도 엄청나게 짧습니다. 길이가 짧다는 건 비용도 적다는 거고, 심지어 그 비용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요. 한국의 자랑이랍시고 번개 같은 음식 배달, 퀵서비스 같은 택배를 말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사실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거를 자랑한다는 거는 노동 착취를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봐라, 우리 한국은 이렇게도 노예가 많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집에서 택배 시키고 음식 배달하니까 나는 노예가 아닌 것 같죠? 우리 다 노예예요. 노예가 쇠사슬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한국의 운송비는 최소한 곱하기 2로 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최소한. 비정상인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노예 탈출을 못합니다. 나만 탈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탈출할 기회조차 박살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재고 관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송비랑 관련이 높아요. 만약 운송 길이가 길고 운송비가 비싸면 어때요? 한 방에 많이 옮겨야지. 대량 생산할수록 원가는 줄어들고 대량 운송할수록 운송비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량 운송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나 제품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지. 또 다른 비용인 재고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운송비보다는 재고 관리비가 싸요. 그래서 기업은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재고 관리비를 감소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여기서 한국을 보자고요. 한국은 운송 길이가 짧고 운송비가 저렴하죠. 그럼 대량 운송해서 창고에 쌓아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국은 정말 얄궂게도 재고 관리비보다 운송비가 더 적게 드는 나라입니다. 창고에다가 제품 쌓아두는 것보다
그냥 제깍제깍 운송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일이라는 건 뭡니까? 평소보다 가격을 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평소보다 싸게 팔면 이익이 줄어들잖아. 그런데 기업이 미쳤다고 세일하겠습니까? 이 세일이라는 건 있죠. 절대 기업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기업은 절대 지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해요. 기업이 세일을 하는 거는 재고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창고를 비우기 위한 방법이 세일이에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거나 혹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바뀌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 코트를 엄청나게 쌓아뒀는데,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옷을 안 사. 우리가 창고에 쌓아둔 건 100벌인데, 그 중에 30벌밖에 안 팔렸어. 그대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여름이 됐습니다. 그럼 겨울 코트 70벌은 어쩔 거야? 지금 내일 모레 여름옷 100벌을 넣어야 되는데 창고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기업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름옷을 넣을 창고를 새로 빌리느냐, 아니면 그냥 겨울 코트를 세일해가지고 창고를 비우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기업은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뭐가 더 이득일지 손익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은 언제나 뭐로 끝난다? 세일하는 걸로 끝납니다. 보통 창고를 빌리는 게 더 비싸거든. 그리고 이 겨울 코트가 다음 겨울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패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다음 겨울에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세일을 해가지고 창고를 비우는 거죠. 이거는 기업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제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기업은 어떤 이익을 얻었어요? 재고 관리비를 절약하고 재고가 가지는 위험성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국을 보자고요. 운송비 더럽게 저렴하고 운송비가 싸다 보니까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는 양도 적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세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국은 기업 구조 자체가 세일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세일을 해서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그냥 제깍제깍 운송하고 남는 건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계산기 두들겨 보면 한국은 세일을 하는 게 더 손해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을 한다. 한국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세일을 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려면 기업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 기업보다 매출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세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이 기업 경쟁마저도 없습니다. 소수 대기업의 독점 구조인데다가 기업들끼리 친해요. 그리고 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이거 다 아시죠? 기업끼리 경쟁해봐야 결국 지들 손해라는 거예요. 기업은 지들이 손해보는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들끼리 담합하고 협력해서 소비자만 호구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한국만큼 세일이 많은 곳도 없어요. 1년 365일 주구장창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파블로프. 밥을 안 줘도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질질 흘리듯이 세일을 안 해도 세일한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겁니다. 한국 소비자는 파블로프의 소비자, 종소리에 길들여진 개가 돼버린 거죠.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보도한 적도 있어요. 세일이라 그러는데 그냥 가격표만 바꿔서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다 까발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워낙에 훈련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까발려서 보여줘도 세일이라 그러면 또 침을 질질 흘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한국에는 세일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 세일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를 아셨으니까 이제 파블로프의 소비자가 되진 않으실 겁니다. 뭐 말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헬조선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이유가 있는가? 요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일이라 그런다고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품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거는 세일도 없는 겁니다. 새빨강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 파블로프의 소비자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에 해당하는 게 세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가진 인식의 허점을 파고드는 게 마케팅이에요. 세일을 하면 당연히 제품이 저렴할 것이다. 대용량 제품이 당연히 더 저렴할 것이다. 공동구매가 더 저렴할 거고 판매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게 더 저렴할 거다. 소비자의 인식을 파고들면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마케팅은 그걸 찾아내서 이용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는 그걸 찾아내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케팅이 이기는 거죠. 마케팅은 조사하고 분석을 하지만 소비자는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토끼가 호랑이를 사냥하는데 호랑이가 등신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토끼가 호랑이를 사냥한다? 이거 되게 웃기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원래 호랑이가 더 강해요. 원래 소비자가 기업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하도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놈의 호랑이가 지가 호랑이인 줄을 몰라. 그래서 토끼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설치는 겁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지가 숲의 제왕인 것 마냥 설친다는 거죠. 아, 이 호랑이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아이 오브 타이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